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주민 소환 투표를 요청하는 서명 용지가 어제 경남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주민 소환제는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진이 되더라도 실제 소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데요. 왜 그런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남 최초로 시행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하지만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주민 소환은 무산됐습니다. 투표율이 8.3%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도 마찬가지. 투표율 11%로 개표에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는 무효가 됐습니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격 선출직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독단 행정을 펼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60여 차례 넘게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까지 실시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시의원 2명만 소환됐을 뿐 단체장이 소환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33.3%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표조차 못한 채 투표가 무산되는 겁니다. 직접 참정 제도로서의 주민소환 제도가 제도상으로 있지만 실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어떤 그 횡포를 막을 방법은 또 없겠죠. 주민소환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시간 연장이나 사전선거 등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내년부터 부산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될지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역 학부모 교육단체 회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만명 서명 운동지를 전달했습니다. 정치적 판단과 선입견 없이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골고루 평등하게 아이들한테 먹이자는 것은 이 의무급식은 정말 필연적으로 이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교육 지원비를 지원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비용으로 15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부산시 교육청도 교육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예산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1년 유보했던 부산시 의회는 장기 예산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셉니다. 지속적으로 3년간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돈의 예산이 350억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 반면 부산시의회가 무상급식 확대 반대 이유로 지적했던 교육환경 개선비 투자 비율과 관련해 부산시 교육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무조건적인 무상급식 반대로 인한 역풍 부담 등으로 교육위원회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최근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시의회 예산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5일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창원시 상남동의 한 교차로에서 63살 최모 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와 47살 진모 씨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벤츠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2m가량 아래 하천으로 비스듬히 추락했고 산타페 차량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맹곤 김해시장이 퇴임하고 윤성혜 김해시 부시장이 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성혜 김해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과 시장 재선거에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김해시의 역점 사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맹곤 전 시장은 어제 퇴임사에서 김해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39사단짜리에 민자 사업자가 6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합니다.
과거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헐값에 강제로 땅을 넘겨야 했던 원주민들 크게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함안으로 이전한 39사단. 창원에 있을 때보다 4배나 넓어졌습니다. 사단급 규모로는 유일하게 부대 안에 나인홀 골프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장병들 체력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다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전한 터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민자 사업자와 이전을 희망하는 창원시 사이에서 39사단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최신 시설로 확장 이전한 겁니다. 하지만 과거 창원 39사단에 땅을 넘겨야 했던 원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 1987년 당시 주민들은 3.3제곱미터당 2만 원, 주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상 땅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근총탄 군인들 나와가지고 도장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 이래 민간인들이 협조 안 하느냐 해서 공갈도 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보상하고 또 감정하고 이래가지고 돈만 받아가라. 30년 가까이 지난 뒤 헐값에 넘긴 땅에는 민자 사업자들이 4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습니다. 시하고 사단하고 협의해서 다 처리가 된 것 같는데 이거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지금 참 피로 토할 정도로 참 억울합니다. 군부대에 사실상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한 땅이 이제는 민자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될 처지에 원주민들은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어제와는 달리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이 전망한 12월 날씨 예보를 보면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두 개의 고기압이 충돌하면서 기온 변화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엔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 4도, 밀양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김해 17도, 밀양과 창원 1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론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진주 영하 1도로 시작해 한낮엔 합천 14도, 산청 1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합니다. 14도 선까지 오르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눈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이 오는 2022년까지 항로화와 웰빙 체험이 가능한 대규모 주겸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오는 11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고성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합니다. 의령군이 폭설 등 동절기 재난재해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저가수주 방지와 성과상여금 체계 개선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옥포조선소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등 1,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정상화 토론회 보고회를 열고 7대 과제와 36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7대 과제와 36개 실천 과제에는 저가 수주 방지와 현실성 있는 생산 계획, 성과 상여금 등 급여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남의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3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 34만 6천 원보다 9천 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47만 9천 원으로 경남보다 14만 원이 많았고 전남이 27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